1915년 10월 27일 남극 외델의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배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대원 28명에게 각자 가져갈 수 있는 짐의 무게를 정해주었습니다. 파운드, 약 900g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주머니에서 금시계와 금담배갑, 그리고 금화를 꺼내 얼음 위에 던졌습니다. 살아남는 것과 견주면 어떤 물건에도 값어치는 없다. 그것이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는 예외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2파운드짜리 벤조 한 대였습니다. 셰클턴은 그것을 정신의 강장제라고 불렀습니다. 금화는 버리게 하고 악기는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634일 뒤 28명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얼음 위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니스트 셰클턴, 남극점을 180km 앞두고 발길을 돌린 적이 있는 남자입니다. 1909년 1월 그는 목표까지 97해리를 남기고 회항했습니다. 식량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당나귀가 낫다고 생각했소. 5년 뒤 그는 다시 배를 띄웁니다. 이번 목표는 남극 대륙 횡단 2900km였습니다. 배의 이름은 인듀어런스, 인내였습니다. 가문의 좌우명 인내로서 우리는 정복한 데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출항 직전 유럽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셰클턴은 배와 대원 전부를 나라에 내놓겠다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군본부의 답은 1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한 단어였습니다. 진행하라. 1914년 12월 5일 인듀어런스호는 사우스 조지아 섬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대원들이 마지막으로 밟은 땅이었습니다. 1915년 1월 24일 남극 대륙을 눈앞에 두고 배가 얼음에 갇혔습니다. 대륙까지 남은 거리는 하루항의 거리였습니다. 그때부터 배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음이 배를 끌고 다녔습니다. 10달 동안 28명은 얼음이 가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5월 초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7월 말이 되어서야 다시 보였습니다. 그 사이 얼음 위에는 밤만 있었습니다. 봄이 오자 얼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녹으면서 갈라지고 갈라진 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배를 조였습니다. 선체가 비틀리는 소리를 대원들은 매일 밤 들으면서 잠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배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10월 27일 셰클턴은 퇴선을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그 2파운드 규칙이 나옵니다. 성경은 3쪽만 찢어서 품에 넣고 나머지는 눈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벤조는 남겼습니다. 주인은 기상 담당 대원 레너드 헛이었습니다. 배가 아직 얼음 위에 떠 있는 동안 28명은 그 옆에 천막을 세웠습니다. 11월 21일 오후 인듀어런스호는 얼음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얼음에 갇힌 지 301일, 사우스 조지아를 떠난 지 351일 만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유빙 위에 천막 몇 개와 구명보트 3척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는 수백 킬로미터, 그리고 이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셰클턴이 싸운 상대가 바뀝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추위도 굶주림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음 위에 일과표를 만들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먹고 돌아가며 불침번을 섰습니다. 걔들도 매일 같은 시각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 밤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허씨가 벤조를 켰고 28명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허씨는 대원들 이름을 하나씩 가사에 넣어 노래를 지어 붙였습니다. 같은 시기 사진가 프랭크 헐리는 자기 유리 원판 550장 가운데 120장만 골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그 자리에서 전부 깨뜨렸습니다. 들고 갈 수 있는 무게가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사진들이 그때 살아남은 120장입니다. 1516년 4월 9일 발밑에 얼음이 깨지기 시작하자 28명은 보트 3척에 나눠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래 뒤인 4월 15일 이들은 엘리펀트 섬에 닿았습니다. 497일 만에 밟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펀트 섬은 어떤 항로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무인도였습니다. 기다리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셰클턴은 22명을 섬에 남기고 자신을 포함한 6명이 구명보트 한 척에 올랐습니다. 길이 7m짜리 보트였습니다. 목표는 1500km 떨어진 사우스 조지아 섬이었습니다. 섬에 남은 22명은 보트가 수평선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만날 확률을 아무도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4월 24일에 떠나 5월 10일에 닿았습니다. 여럿새 동안 세계에서 가장 거친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배가 닿은 곳은 섬의 반대편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포경기지로 가려면 아무도 넘은 적 없는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월 19일, 3사람이 걸어서 출발했습니다. 36시간 뒤 스트롬네스 포경기지에 남자 셋이 나타났습니다. 기지장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셰클턴입니다. 그때부터 넉 달 동안 셰이클턴은 엘리펀트 섬을 향해 4번 배를 몰았습니다. 배 3번은 전부 얼음에 막혀 되돌아왔습니다. 1916년 8월 30일 칠레 해군의 예인선 옐초호가 안개를 뚫고 섬에 접근했습니다. 셰클턴은 갑판에서 사람 수를 셌습니다. 22. 한 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우스 조지아를 떠난 지 634일 만에 28명 전원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왜 금화는 버리게 하고 벤조는 남겼을까? 셰클턴은 사람이 무너지는 순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얼음 위에서 몸이 먼저 죽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음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갑니다. 금화는 그 순서를 하루도 늦추지 못합니다. 토요일 밤의 노래 한 곡은 늦춥니다. 그 벤조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959년 허씨가 런던 국립해양박물관에 기증했고 악기 표면에는 대원 전원의 서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듀어런스호는 2022년 3월 5일 웨델의 수심 3008m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06년 만이었습니다. 배는 거기 그대로 있었고 사람은 한 명도 거기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시대를 견뎌낸 위대한 인물의 일대기로 찾아뵙겠습니다.